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입니다. 저는 국회 물포럼의 운영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 12가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기본계획의 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훌륭한 안을 준비해 주신 환경부와 용역 수행기관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기본 계획에서는 진짜 현재의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후 및 사회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물관리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질문이 어리석었는지 올바른 답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해볼 테니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답을 함께 만들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세계 최고의 물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12개 의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물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가. 우리나라는 매년 하천, 도시, 유역, 상하수 분야에서 수많은 물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정책과 예산을 써왔지만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진단이 부족해서 미흡한 처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여러 가지 물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제안은 문제의 원인을 제일 올바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대책을 제시해서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물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강에서 제방 붕괴, 그리고 식수원 오염, 거기서 물을 퍼가면은 도시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관로 파산이라든지 비상용수 문제라든지 관로 노후,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 수를 잘못해서 수질 오염이 되고, 또 도시에 비가 떨어진 물이 하수와 섞여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내수 침수를 일으킨다든지 하고 있고, 지하 수위는 저하돼서 싱크홀이 발생되고 건천화가 발생되고 도시 열섬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탄소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만 보면 물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인식만 가진다면 물관리를 잘해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 법에는 물순환의 전 주기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본 계획을 보니 선으로 이루어진 하천의 관리에만 거의 대부분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순환 과정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한정된 계획이니 이것을 전 주기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전체 유역에 떨어지는 빗물을 비롯해서 전체 면에 존재하는 토양수, 식생수, 지하수를 포함한 면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토에 있는 물을 보면은 하천수를 위주로 해서 하천에서 상수를 퍼서 도시에 공급을 하고 또 하수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인공계 물순환이 있고, 또 국토 전역에 떨어지는 빗물, 그리고 토양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것이 지하수로 들어가는 이런 자연계의 물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은 인공계와 자연계의 물순환을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에 의하면 하천을 위주로 한 것이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문입니다. 통합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인가입니다. 현재는 단지 하천에서의 수량과 수질의 관리의 통합이라는 좁은 의미의 통합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하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홍수는 따로 관리하고 가뭄을 따로 관리하는데,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가뭄은 비가 적게 와서 그러니 비가 올 때 빗물을 모아두면 홍수를 줄이고 가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다목적인 물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를
두 개 묶어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는 것은 논이 있는 곳에는 덥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폭염과 물 관리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물 문화와 수요 관리하는 것, 탄소 중립과 물 빗물, 도시개혁과 빗물 같은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하천에서의 수량과 수질만을 보고 있는데 다른 요소의 물을 서로 상관관계를 같이 고려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물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환경, 교육 이런 것과 같이 고려를 한다면, 통합해서 고려한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물관리기본법 1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의문입니다. 물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물 부족 시기가 있고 물 부족 지역이 있고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는 물 부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대안으로서는 도시의 물 자급률을 지표로 해서 관리하고 수원을 다변화하고 비상시에 대응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텍사스에서도 최근에 단전 단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일본에 지진 났을 때의 단수 문제, 또 대한민국에서도 구미에서, 인천에서 또 구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문입니다. 물 공급에서 탄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약 1000만 톤 이상의 그 무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2050 탄소 넷제로 정책에 맞춰서는 지금 같은 물 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지금 계획을 한 걸 보면은 수원의 다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순서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순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장거리 물 공급 시스템은 탄소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것을 줄일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체 수자원을 고려되는 여러 가지 그 대안 중에서 그걸 전부 다 에너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는 분산형으로 공급시설을 만들어서 물의 이동 거리와 이동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빗물이용이 있고 하수처리장 제2용수가 있고 해수담수가 있는데 각 대안 중에서 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해수담수가 제일 높고 광역상수는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지하수는 깊이가 깊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빗물 이용입니다. 탄소의 소비량은 그 운반하는 물의 유량, 그리고 운반 거리, 운반 높이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 물 공급 방법에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절약을 해야 되고 분산화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멀리 높은 데로 보내지 않는 이런 식의 그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의문입니다. 정량적인 목표가 있는가? 전 세계 기후변화 목표치에도 IPCC 1.5도라고 정해놓고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 넷제로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경제 성장률 목표도 정해놓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관리 기본 계획에 이러한 커다란 정량적인 목표치가 있는가? 단지 정성적인 목표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피드백에 의한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몇 가지를 수치로 정해서 그것을 달성 가능하도록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린애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의 거대한
이 물관리 계획에서는 과연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량적인 목표가 없으니 제대로 되는지 못 되는지 알 수가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7번째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는가? 아무리 기술이 좋은 선진국이라도 우리의 자연 조건과 우리의 그 기후 조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물관리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여 기본 계획에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한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홍수, 봄의 가뭄으로서 그것을 분산치로만 나타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더해서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과 그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한국에 맞는 물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보다 적은, 이보다 열악하지 않은 곳에서 선진국에서 만든 기술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쩔쩔맬 때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극복한 경험과 기술은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의 스타시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8번째 의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물수요 관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수요 관리의 목표치와 목표 연도가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300리터 정도로서 선진국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으니, 그리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 기기가 많이 나와 있고 외국에 좋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표를 정해서 수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용수만이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에서도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부족하면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관주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수요를 적게 해서 물을 적게 쓰므로써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수요 관리입니다. 다른 도시와 대한민국의 도시와의 비교를 했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서울에서는 286리터인데 호주의 브리스번, 독일 같은 경우는 약 140리터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하루에 물 사용량이 절반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술과 올바른 정책으로 가능하니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고, 목표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230리터로 줄이자 하는 목표치는 굉장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째 의문입니다. 물문화를 육성하고 있는가? 결국은 물을 쓰는 것도 시민이요, 빗물을 내다버리는 것도 시민이고 하니 지금까지 탑다운 방식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물문화를 만들어서 바텀업식의 물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된다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물문화를 중요성을 알려주고 육성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환경에 대해서는 산성비라고만 배워와서 빗물은 나쁜 것이고 다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해 1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비를 산성비라고 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중한 비, 존경스러운 비가 와서 이것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2019년에 그 국회에서 물문화라는 것, 우리나라의 전통의 물문화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의 제35조에는
물문화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본 계획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물산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1등 상품이 있습니까? 입니다. 1등 상품을 개발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개발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다행스럽게 전 세계에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한 기후위기를 극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만이 팔 수 있는 그런 1등 상품을 개발하고 진출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 체계나 육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시 보시면 세계 물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팔 수 있는가 전략을 세우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기업체의 새로운 화두는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예를 들어서 ESG를 잘 못하는 회사한테는 투자도 안 하고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있으니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중에 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에서 물 분야 종사자가 이를 잘 선도하고 시장을 만들고 하는 주도적인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과 물 소비처를 관리 지도할 때 ESG의 개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리드해야 하지 않는가. 환경부의 조직 개편, 조직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진출한다면 새로운 그 조직의 확장에 대해서 합리화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에 대해서 다 관장하고 있으니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물소비처 등을 지도할 때 ESG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바꾸도록 하면은 우리 물하는 사람들의 영역 그리고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기여도도 우뚝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화두인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환경부의 위상도 높이고 그리고 물 분야 종사자들의 위상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5년 이상 물관리에 종사하면서 만든 지식 가지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애정과 충격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것이지요가 저의 마지막 의문입니다.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주 오래전에 서산대사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에겐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거론되는 물관리 기본 계획은 눈길을 걸을 때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만든 이런 우문들에 대한 현명한 답을 합하여 올바른 물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